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쭉 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80% 이하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월소득 512만 원 가구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지원 횟수도 증가하는데요. 기존에는 체외 수정 4회 한해서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도 있습니다. 유산 방지제와 착상 유도제, 배와 동결 보관 등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5개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5개 작업자란 건설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우편 배달부 등 주로 실외 작업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지침서는 평상시인 사전 준비 단계와 특보 기준인 주의보, 경보 총 3가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폐 질환자나 임신부 같은 미세먼지 민감군을 확인해야 하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는 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고요. 민감군에는 휴식 시간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추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제24조를 언급하며 이번에 마련된 지침서는 단순히 권고사항만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기 히터나 전기장판 등 전열용품 관련 사고는 겨울철 집중됩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관련 화재 가운데 47% 정도는 12월과 1월, 2월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전하게 전열용품을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뜰 때는 전원을 끄고 제품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충격이 가해지면 온도 조절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게 됩니다.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우대 구간을 대폭 늘림에 따라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와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소방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특별 소방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불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사람으로 북적거려야 할 시장이 온통 잿더미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발생한 대형 화재로 120여 개 점포 가운데 116개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명절엔 가게마다 판매용 상품을 가득 쌓아놓기 때문에 불이 나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소방청이 설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 특별조사를 벌입니다. 소규모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복합 건축물이 그 대상입니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비상구를 폐쇄, 잠금, 훼손하거나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등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점검을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시정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소방관서는 설 연휴 전후인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초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소방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과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순찰과 점검도 늘립니다. 또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주택용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국내 어류 생산량의 절반은 원양어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원양어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은 약 148만 톤. 이 가운데 원양어업 비중은 약 70만 톤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원양어업의 생산량을 오는 2023년까지 90만 톤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제3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과 FTA 확대로 인한 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 등으로 원양산업은 더욱더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원양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어장 개척, 선원 복지, 산업 구조, 국제 협력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원양 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2023년까지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 노후어선을 교체합니다. 정부가 50%를, 은행이 30에서 40%를 출자하며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새 어선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맺고 협상력을 높여 안전한 조업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제 규제로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된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원 복지를 위해 해양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합니다. 선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장기 예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를 추진하고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합니다. 이외에도 규모 있는 국제 원양 기업이 탄생하도록 해외 자원조사와 해외 수산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국제 회의를 열어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과속 추돌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크게 다쳤다며 이 엄벌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초과속 운전에 대해 최고 징역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올린 청원에 대해 답변을 위해서 민감용 경찰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감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청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출동 당시 피해자에 대해 음주 측정도 진행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구정하여 지난 12월 13일 가해자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가해자가 구속됐다고 하니까 그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쭤보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청원 사건의 경우처럼 그 과속사고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93건, 2017년 839건으로 4년 동안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났는데요. 2013년에는 144명, 2017년에는 206명이 과속
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드는데 과속사고는 왜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는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번 청원 사건처럼 과속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 교통사고는 사고 1건당 사망자 수가 0.02명인데요. 과속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한 건당 0.24명. 그러니까 사망률이 일반 사고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높습니다. 과속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속도 위반 시 위반 속도별로 범칙금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중인데요. 시속 20km부터 60km까지 20km 단위로 나눠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2만 원, 벌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지금 국회에서는 시속 22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저희 경찰청에서도 제한속도보다 100km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놓고 이 과속 단속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실 청원인을 비롯해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나 중증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3,000여 명에게 총 21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기준 금액에 대해 전화 1544-0049로 상담하실 수 있으니 교통사고로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권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말 알뜰한 정보까지 주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와 상대 차량의 안전까지도 함께 살피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장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방식일까요? 타운홀 미팅은 1633년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책 결정자나 선거 입 후보자가 시민